남편이 하늘나라로 간지 어느새 1년이 지났네요. 사별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그분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날 밤은 정말로 온몸이 감전된 듯 찌릿하게 떨렸거든요. 저는 올해 57세 이연수입니다. 제 경험을 다른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연을 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었어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왠지 전 남편에게 죄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으며 뜨거웠던 여름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나 3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은 2023년 3월 직장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면서 산산이 깨졌고 1년간의 항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직장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 정말 건강했던 남편이었어요. 남편과 사별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가입해 놓은 보험금이 있었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걱정이었죠.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어요. 새벽에 잠에서 깨면 늘 안아주었던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잠에서 깨면 너무 무서워서 잠을 다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2023년 늦봄, 차라리 일을 하면서 잊어보고자 근처 대단지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걸레질하고 엘리베이터를 닦고 로비를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한 번도 육체 노동을 해보지 않았던 저는 첫 출근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6월 중순이었는데 벌써부터 후덥지근한 날씨로 인해 새벽인데도 찜통 같았거든요. 온몸에 땀이 흐르고 땀에 젖은 속옷은 등에 붙어 끈적끈적하고 불편했어요. 2시간 정도 일을 마치고 나니 땀이 등줄기와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5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확실히 그 2시간의 노동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여기서 쉬다 가세요. 경비실에서 한 남자분이 저를 부르더군요. 평범한 외모에 키도 크고 체격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 또래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는 김대한입니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차분하니 듣기 좋았습니다. 그분이 근무하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밖은 습기와 높은 온도로 후덥지근했는데 경비실 안은 정말 시원하고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얼음물 좀 드세요. 대한 씨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주셨어요.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막일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고 또 누군가 저를 이렇게 배려해 준 게 언제였나 싶어서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대한 씨가 조용히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도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계셨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매일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비실의 시원한 에어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차 대한 씨와 나누는 이야기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고 편안한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네요. 대한 씨가 늘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에어컨 좀 더 세게 틀어드릴까요?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제 상황을 살펴주지는 않았거든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감정 표현에는 늘 서툰 편이었어요. 32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대한 씨는 남편과는 많이 달랐어요. 냉장고에 항상 차가운 이온 음료를 준비해 두고 제가 땀을 많이 흘리면 시원한 수건도 건네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대한 씨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봐 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라. 한 달 정도 지나자 자연스럽게 10분씩 경비실에서 쉬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간혹 보면 대한 씨는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아니까요. 집에서 시원한 오이 냉국이나 김치를 조금씩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대한 씨가 당황해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어차피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버리는 것보다 나누는 게 낫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대한 씨를 위해 일부러 더 많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대한 씨가 제가 가져다 준 냉국을 드시면서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가족은 있을까? 대한 씨가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경비실 내부를 보니 혼자 사는 티가 났어요. 작은 냉장고에는 라면과 다 식어버린 김치밖에 없었고 가족 사진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이 어슴풀에 들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대한 씨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연수 씨 남편은 무슨 일 하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어요. 아, 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 말을 들은 대한 씨의 표정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서로의 상처를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 밤마다 찾아오는 슬픔, 혼자 밥 먹는 서러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 외에도 조금씩 깊은 대화가 이어졌어요.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일상의 소소한 것들, 가끔은 과거 이야기까지. 어느새 8월이 되면서 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렸어요. 새벽 6시인데도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흘러 속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향했는데 대한 씨가 평소보다 서둘러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덥죠? 어서 들어오세요. 경비실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책상이 다이어리가 떨어지면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대한 씨와 한 여자분이 바닷가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한 씨가 당황해서 손을 뻗어 사진을 집었습니다. 아내분이신가 봐요? 많이 그리우시죠? 대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이자 제 마음도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대한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찬 물컵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많이 외로우시죠? 네.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있으면 그런 생각을 덜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대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밤 근무를 신청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아내 모습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리움,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씨가 오시기 전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대한 씨가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새벽이 기다려져요. 연수 씨와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설레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요? 고마움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57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걸까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대한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대한 씨의 따뜻한 목소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진심 어린 표정, 그리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 8월 말이었어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순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더라고요. 에어컨도 멈춰서 금세 후지근해졌어요. 대한 씨가 손전등을 켜시더군요. 더우시죠? 대한 씨가 제게 부채질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대한 씨에게 부채질을 해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 우리 손이 스쳤어요. 정말 살짝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순간 제 몸에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 씨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을 완전히 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가슴은 터질 듯하게 두근거리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한 씨의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다른 남자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대한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대한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말했어요. 저도 이상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제가 그렇게 속삭이니까 대한 씨가 더 가까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밝아진 경비실에서 우리는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깜짝 놀라서 손을 놓았지만 서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에어컨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제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죄송해요. 대한 씨가 먼저 사과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쑥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린 서로 더 깊고 많은 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간 경비실에 가지 않았어요. 대한 씨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57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남편이 사망한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배신 같았거든요. 하지만 대한 씨 없이 보내는 새벽이 너무 외로웠고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어요. 경비실에 가지 않으니까 더위도 견디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대한 씨와 나누던 그 따뜻한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자꾸 대한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 부채질해 주던 손길,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설렘. 경비실을 찾아가지 않은 채 지내던 4일째 되던 날 아침 대한 씨가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연수 씨,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혹시 그날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그날 일 때문에 경비실에 오는 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사과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자신이 저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제가 먼저 솔직하게 진심을 말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꾸 대한 씨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멀리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한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시더라고요. 연수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연수 씨가 경비실에 안 오니까 다시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경비실에서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서로에게 끌리지만 죽은 배우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저는 요즘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무서워요. 특히 밤에 대한 씨가 없을 때 더 심해요. 대한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랜 둘만의 이야기를 끝내고 퇴근할 즈음 처음으로 대한 씨가 제 원룸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그 짧은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동시에 가슴이 뛰어서 참기 힘들었습니다. 집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대한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제 볼에 뽀뽀를 해주셨어요. 진심이 담긴 그렇다고 지나지 않는 가벼운 뽀뽀였지만 제 온몸은 화끈거리고 떨렸습니다. 그날 밤은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대한 씨의 입술이 닿았던 뺨이 계속 화끈거리면서 아랫부분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8월 말,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청소를 하던 제가 결국 탈진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겨우 집까지 돌아왔지만 열이 펄펄 나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사흘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 바람으로만 더위를 견디는데 열사병에 감기까지 겹쳐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몸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저녁 대한 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문을 열고 나타난 제 모습을 보고 대한 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무더운 날씨였지만 며칠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마치 산 송장처럼 보였으니까요.
대한 씨가 저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히시더니 급하게 약국에 다녀오셨어요. 약국에서 돌아온 후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재어 보시는데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한 씨가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 열을 내려주고 죽도 떠먹여주면서 간병을 해주셨어요. 마치 남편처럼요. 대한 씨, 고마워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대한 씨가 당황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어서 건강 회복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옆에 있다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거든요. 저녁이 되어도 대한 씨는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밤에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잠시 더 있다가 간다고 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대한 씨와 함께 밤을 보낸다는 게 떨렸지만 동시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열은 내렸고 조금씩 견딜만 했습니다. 대한 씨에게 이제 가셔도 된다고 했지만 대한 씨는 몇 시간 뒤면 날이 밝으니 좀 더 있다가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기를 몇 시간째 대한 씨가 침대 옆에 기댄 채 졸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안쓰러워서 대한 씨를 깨우며 말했어요. 대한 씨 불편하니 침대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자 처음에는 극구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침대 한쪽에 몸을 뉘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뛰어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대한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저는 등을 돌리고 있던 대한 씨의 뒤로 다가가 살포시 제 가슴을 누르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자 대한 씨는 몸을 돌려 저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에는 사랑의 눈물이 비쳤어요. 저는 대한 씨의 뺨을 어루만지며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연수 씨, 우리 둘 다 숨이 가빠졌어요.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그때 저를 부르는 대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대한 씨를 원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픈 몸이었지만 대한 씨에 대한 갈망과 욕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대한 씨가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제게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마에, 그 다음에는 뺨, 그리고 하얀 제 목을 지나 마지막에는 입술에. 57년을 살면서 이런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죽은 남편과의 키스는 늘 관계 전에 하는 의무적이었는데 대한 씨의 키스 달랐어요. 간절함과 애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았어요. 대한 씨의 손이 제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주기 시작했어요. 속옷을 벗기면서 귀에 조용히 말했어요. 아프시면 언제든 말해요. 대한 씨가 계속 제 컨디션을 걱정해 주시는데 그런 배려가 더욱 설레이면서 욕망을 키웠습니다. 저도 대한 씨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옷 속에 숨어 있던 근육은 실제보다 단단했고 군살 하나 없이 날렵했어요. 대한 씨의 묵직한 아랫도리가 나에게 들어온 순간 저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비명과 함께 눈물이 났어요. 외로웠던 지난 1년 반이 한순간에 치유되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만족감이었어요. 대한 씨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연수 씨 사랑해요. 조용히 부드럽게 속삭여 주시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 새벽이 될 때까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요. 가끔 대한 씨가 뽀뽀해 주시고 전 대한 씨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평온한 밤을 보는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대한 씨는 저에게 후회하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대한 씨도 같은 마음이라는 대답에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우리 둘 다 각자의 배우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대한 씨가 아침을 준비해 주었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사실 몸도 좋아졌지만 마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제가 연수 씨를 평생 돌봐드릴게요. 평생? 대한 씨의 그 말에 제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대한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완전히 회복된 후 대한 씨와 저는 매일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이제는 경비실이 진짜 우리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에 갔는데 대한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연수 씨,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실래요? 대한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한 씨 없는 시간들이 너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아직 주변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대한 씨, 저희 이러는 게 맞을까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대한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연수 씨,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대 후반이에요. 이제 남 눈치 보며 살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대한 씨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이제 남의 시선보다는 우리의 행복이 중요한 나이였죠. 그런데 당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이나 돈 문제가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자 대한 씨는 본인이 살던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대한 씨 아내와 살던 곳인데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서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요. 대한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살겠다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었을 테니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내분 생각나지 않으실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수 씨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잖아요. 대한 씨의 말에 제 마음도 결정됐어요. 좋아요. 함께 살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대한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17살의 새로운 사랑, 새로운 동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대한 씨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3년 전 돌아가신 아내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대한 씨가 미리 정리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넓은 거실에 침실도 2개였고 작은 정원도 있었죠. 제가 살던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이사 온 첫날 밤이 가장 어색했어요. 같은 침실을 쓸지 따로 쓸지 정하지 못해서 둘 다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대한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연수 씨가 편한 대로 하세요. 전 어디서든 괜찮아요. 저는 함께 있자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그날 밤 대한 씨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요즘 우리는 정말 부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대한 씨는 여전히 야간 경비 일을 하시고 전 새벽 청소 일을 해요. 이제는 같은 집에서 출근하니까 더욱 자연스러워졌죠. 퇴근 후에는 함께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TV도 봐요. 가끔 죽은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미안한 마음으로 이해를 구했어요. 죽은 남편에게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고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함께 당신을 잊으며 행복하게 살게 도와달라고요. 대한 씨와 같이 살면서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 돌아온 거예요. 대한 씨와 함께 있으면 자꾸 웃게 되고 이 나이에도 설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제2의 인생을 대한 씨와 함께 함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